배지 통합 솔루션 기업 1200 기관이 선택한 기업.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어렵고 복잡한 회계 업무 국회어 위탁 서비스와 함께하세요. 국회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찬박사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중요하면서도 굉장히 좀 아쉬운 소식 하나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지침이 2월 14일 날 그 장교 요양 급여 비용 산정 지침이 하나 11차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제가 보이는 점은 맞춤형 프로그램 강사를 부를 수가 없어서 맞춤형 프로그램 가산이 되지 않는다. 3월부터는 가산이 지급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말고도 11차에 변경된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빠르게 읽고 넘어가는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월 14일 날에 일단 그 시작이 됐고요. 2월 14일 날 그 발표된 이 지침을 보시면 일단 그 이전하고 사실 목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똑같아요. 코로나19 장기화가 되고 그다음에 감염 취약 시설인 입소 시설에 대해서 혹시라도 이제 감염이 생겼을 때 그에 대한 한시적으로 급여 비용을 어떻게 서비스 비용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벌써 11차입니다. 야, 이거 좀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조금 아쉽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됐는데요. 일단 기본 원칙을 보면은 집단 감염 확산 상황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거니까 예외적으로만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일어나는 그런 지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 연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깊게 다루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원래 하던 대로 하시면 될 테고 만약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설명을 다시 한번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하도록 할게요. 어차피 여기 있는 내용들이 밑에서 한 번 더 설명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따로 이 얘기는 하지 않고요. 일단 개정된 걸 한번 보시죠. 개정된 보시면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인정 특례가 만약에 사회복지사가 병설 입소 코호트 격리로 코호트 격리 대상이 된 경우에는 유선 상담 월 2회로 대체됐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섯 번째 보시면 시설급여 급여 비용 산정 비용에서 신규 입소 기준이 강화됐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원래 미접종자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 그 격리 기간에 이제 제공한 경우에 이런 부분들을 추가 급여 비용을 지급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미접종자가 아니라 모든 신규 입수자의 대상으로 이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자세한 건 밑에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가산 인정 기준을 보시면 외부 강사에 의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일시 중단해라. 이거 모르고서 그냥 강사 부르시면 어쨌든 급여나 이런 부분들이 나가시겠죠. 프로그램 비용도 나가실 테고. 근데 이게 지금 전체적인 지침 자체가 22년도 3월부터는 다음 달이죠. 당장 눈앞에 있어요. 새로 신설된 거예요. 그래서 외부 강사를 부를 수가 없다. 이제 언제까지는 모르겠어요. 별도 공지시까지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크리티컬하지 않나. 어르신들 이 프로그램 외부 강사에 의존한 그 주간보호센터나 아니면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이 만족도가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중대한 결정이지 않나. 근데 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또 결정한 것을 또 함부로 뭐 어쩌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밑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여태까지 이제 겪질 않기 때문에 굉장히 코로나에 대해서 실제 걸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걱정이 되실 거예요. 당연히 어르신들도 걱정되고 직원분들도 다 걱정이 되시는데 지금 점점 이런 부분들을 위드 코로나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도 실제 걸릴 수 있다는 거를 가정하고서 이 지침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종사자가 확진 또는 자가격리 되는 경우에는 자가격리 기간 동안은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죠, 당연히. 그리고 유급 병가로 처리된 경우에는 근무 시간을 인정하겠다. 병가니까. 병가인데 월급을 주면은 근무 시간으로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게 일단 기본적인 특례예요. 그리고 이제 완치시까지 일일 최대 8시간 근무를 인정을 해서 이 부분을 그 따로 환수나 이런 부분 조치가 들어가지 않게끔 예외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거고 이때 필요한 서류들이 있죠. 여기 보시면은 감염 확진 진단서, 그다음에 입원 격리 통지서, 항공권 이런 치료 격리 대상임이 확인 가능한 서류를 5년간 보관하셔야 된다는 거. 항상 이런 일들을 할 때 예외적인 처리를 하실 때는 항상 서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연장되고 계속 뭐 따로 변동된 건 없지만 날짜나 이런 부분들이 좀 변동돼서 나오죠 항상.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게 업무 배제를 한다고 하면 유급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유급을 전제로 적극적 업무 배제 같은 경우에는
시설장 판단하에 예방적 격리 또는 적극적 업무 배제를 하는 경우에는 월급을 준다면 근무 시간의 일부를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감염자가 없는 취약시설을 외부 감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예방적 격리 조치를 하는 경우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이게 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이런 상황이 생긴다고 하면 일단 뭐 보건소랑 먼저 상담을 하시겠지만 상담하고 공단에도 확인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예방적 격리나 이런 부분들 대상자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따로 겁먹으실 필요 없어요. 만약에 이런 특이사항이나 예시사항, 예비사항들이 나오면 그 부분은 따로 전화하셔서 확인하시고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대 7일 범위로 해가지고 인정을 해준다. 예, 이런 부분들은 원래 하던 대로 했는데 날짜만 이렇게 바꿔가지고 다시 고시를 했네요. 자, 장기요양 코호트 격리 시에 이제 실제 그 시설 내에서 감염된 수급자, 종사자 감염 발생으로 시설이 폐쇄되는 경우도 있죠. 예, 이런 경우에는 최대 15일 범위 내에서 업무 배제자들은 인정이 된다라는 거 유지되고 날짜만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은 제가 막 굳이 막 다 읽을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계산을 잘 해봐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코호트 격리를 해서 인정되는 날짜를 포함하는데도 혹시 인력 배치 위반이 된다면 그때는 감액 될 것 같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 66조에 따른 인력 배치 위반 감액은 적용하지 않으니까 꼭 확인을 하시고 공단에다가 또 확인을 하신 다음에 지침은 지침일 뿐이니까 예, 확인해서 진행을 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쨌든 상황이 되면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요관보 수급자 확진자 자가격리자 급여 비용 인정 특례 같은 경우에도 크게 뭐 변동된 건 없는데 여기 보시면은 확진 또는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수급자 이게 실제로 해보니까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기가 요즘에 되게 어려워요 생각보다. 그래서 저 대상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서류를 읽으실 때 항상 대상자나 이런 부분들을 보실 때 조금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고 입퇴원 확인서, 입원 격리 통지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날아가느냐는 보건소에서 뭐 보내고 이러는 게 아니죠. 실제로는 이게 공무원들이 사실 하는 주체나 이런 부분이 좀 다르다 보니까 실제 이 상황이 나왔을 때 진짜 격리 통지서가 날아갈지 안 날아갈지는 진짜 해당 담당자가 아니면 잘 모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대상자나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고서 이 대상이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뭔가 이 지침 적혀 있는 거에 비해서 뭔가 지침이 완벽하진 않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듭니다. 예, 실제 진행을 해보시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왜 계속해서 그 공단이나 아니면 뭐 보건소나 담당자한테 자꾸 전화를 해가지고 확인해 보라고 하냐면 실제 우리 기관이 해당 대상인가, 법적으로 무조건 격리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그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것인가를 확인을 하고 들어가셔야지 이 계산이 맞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했을 때 여기 있는 지침들을 읽어서 확인하는 것도 있지만 따로 그 부분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든지 뭔가 애매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 상황을 알리고 이 부분을 지침을 받으시는 게 어떻게 해라 지시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다 읽어드리진 않을게요. 이거는 이제 네이버 카페에다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고 이제 진행을 좀 하시고요. 방문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확진 상황에 해당되니까 이런 수급자 상담 거부 사유는 이제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 이제 읽어보시고요. 어찌됐든 간에 그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는 이제 유선 상담으로 대체해서 인정한다 이런 것들이에요.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된 거 보세요. 병서라는 입소시설과 동일한 사무실에서 근무 중인 방문요양 사회복지사가 입소시설에 코호트 격리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는 경우가 어떤 거냐면 이게 이제 사무실을 공통으로 쓰고 있는 다른 입소시설과 같이 공통으로 쓰고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병서라는 경우. 그런 경우에 여기서 확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격리 대상자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포함이 되는 경우, 무조건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에는 이 지금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 인정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똑같아요. 그런 상황이 되면은 다시 한번 물어보고 지침이 아무리 이렇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담당자한테 물어보고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네. 자, 실제 그렇더라고요. 사례별 시설 급여기간 급여비용 산정기준 입소자 같은 경우에 신규 입소해서 격리기간에 급여를 제공했을 경우에는 추가 급여비용을 산정하겠다. 그리고 이 부분도 충분히 읽어보시고 수급자 격리비용 추가 산정을 해준다라는 거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 돼 있어요. 돼 있으니까 이거 확인하셔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수급자가 100%를 수급자가 이제 부담. 격리비용의 100%를 수급자가 부담한다라는 내용이 되어 있고 급여 비용 같은 경우에 추가 산정된다. 그래서 노인 요양시설하고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에 대해서는 이상의 기준에 따라서 산정된 수급자 격리 비용과 비슷한 수준의 금액을 추가 산정해서 공단에서 시설에 지급을 한다. 수급자 미부담한다.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뭐 따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읽어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 오늘 뭐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밑에 있으니까 6번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6번. 예. 원래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다 읽어보신 것들이니까 예, 다시 한번 바뀐 부분들만 한번 살펴보시고요.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가상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예방 조치 일환으로 외부인 출입 최소화를 위해서 외부 강사에 의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일시 중단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 이건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중단하여야 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월부터는 그냥 하지 마라. 강사 부르지 마라. 우리 프로그램 강사 부르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지금 날짜 얼마 안 남았어요. 15일 남았죠. 예, 미리미리 다른 그 대체 우리 내부 인력으로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하셔라. 맞춤형 프로그램 가산이 안 된다. 그러니까 오미크론 대응에 대해서 외부인 들이면 안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부분이실 것 같아요. 맞춤형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쪽에 의존하는 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강사들한테 의존하는. 그래서 이 부분을 불인정하게 되면 이 강사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어르신들이 즐거움이 조금 많이 없어지는 부분이라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 지침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이버 카페에다 올려드릴 테니까 이 보시고 네, 좀 진행을 해보시고요. 지침 같은 경우는 지침은 지침일 뿐 여러분들 담당자한테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우리가 해당하는지 뭐 이런 코로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그 급여 가산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예, 저는 천천박사였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